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혈당 측정 기기 및 혈당 측정 스트립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아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 기기 및 혈당 측정 스트립 그리고 현장 진단 기기와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0년 5월에 설립이 되었고 2013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대주주로는 차근식 대표이사와 남학현 씨 등 이 특수관계자가 24.67%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 주주들이 있는데 협력회사인 아카레이와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있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속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각 나라의 법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말레이시아, 칠레, 독일 등의 현재 대부분 판매 법인이고, 중국 장수에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에서 작년부터 혈당 측정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이 중요한 이유가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중국에 있는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휴대용 혈당 측정기와 그리고 종이 막대기처럼 생긴 혈당 측정 스트립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쟁 상황과 시장 점유율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시장은 세계 4대 메이저 기업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로체, 그리고 미국의 랩스캔, 그리고 일본의 아센시아, 그리고 미국의 에버트사가 있는데, 로슈가 25%, 그리고 랩스캔이 20%, 그리고 에버트가 11%, 아센시아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센스는 주 납품 회사가 일본의 아크레이사라는 곳인데, 아크레이사도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해서 업계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의 자체 브랜드로는 업계 현재 점유율이 한 2%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가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임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이 조금 미루어져 있고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2022년부터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를 몸에 차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고, 지금 메이저 회사 중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연 14%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회사와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제품의 판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 기타 매출이 있는데, 제품 매출은 말씀드렸듯이 혈당 측정기와 그리고 스트립, 그리고 당원에서 분석기 및 카트리지가 77.1%, 그리고 전해질 가스 분석기 및 카트리지가 4.7%, 혈액 응고 측정기 스트립이 13%,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자, 주요 부분은 현재 혈당 측정기기 스트립과 스트립이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 측정기 및 스트립입니다. 내수와 수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출에서 81.7%, 내수가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혈당 측정기, 그리고 보조용품, 그리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조용품들이고, 그리고 체외 진단 분석기, 그리고 스마트 로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PC를 통해서 의사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반기, 그러니까 2020년 첫 반기와 그리고 2019년 반기인데요. 자, 보시면 미국이 많이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는 약간 성장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아시아, 유럽, 그리고 기타 부분은 약간 정체나 하락을 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주요 연결회사 매출액 중 10%를 넘는 주요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레이 팩토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아가맥트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카레이 쪽으로 많이 매출이 현재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 아가메트릭스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입니다. 올 2분기에 527억 매출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8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 하고 있는 혈당 측정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계속 혈당 측정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시면 영업이익은 매출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정비등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성장하려면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그래프는 YOY로 매출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나타내는데요. 파란색 선그래프는 매출액 증감률인데 보시면 2015년 1분기를 제외하고 이때도 0%입니다. 제하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지 않은 분기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15%, 15%, 10% 현재 성장을 했었고 2016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씩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영업이익 증감률, 빨간색 선그래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그것이 앞에 보셨던 막대 그래프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현재 이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MPM, ROE, ROE 등인데요. 보시면 G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이 꾸준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비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매출액 총이익률이 조금씩 낮아져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대신에 이 녹색 그래프인 판관 비율이 10년 전에 한 20%대 초반에서 지금은 30%대 초반, 한 10%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빨간색 선 그래프인 OPM, 영업이익률이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 한 7, 8년 전이죠. 2013년에 대비해서 현재로는 조금 더 한 10%포인트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를 하지 못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판관비율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판관비율이 증가를 한 주요 원인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지금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39억, 그리고 2019년에 169억, 올 2분기까지 104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주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R&D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R&D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 쪽으로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ROE도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현재 9.6%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4분기에 아이센스 장수의 영업권 손상차손 39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고, 이 일시적인 비용이 빠지면 한 14, 5%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선 그래프가 ROE고요. ROE가 상장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상장하면서 자본이 많이 끌어들여졌는데 거기 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ROE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총자산 회전율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 일시적인 비용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한 14, 5% 정도를 최근에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인식에 의해서 꾸준히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9월 16일 종가 기준으로는 4,039억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요. 자본총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작년 4분기에 손상차손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자본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한 7년 동안 2배 정도 자본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가총액과 자본총계를 비교를 해보셨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PBR이 1.9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PER은 20.3, 그리고 PFCR 시가총액 대비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가 12.1 정도로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ROE 수준에 보면 주가가 그렇게 싸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도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지 않는다든가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 손상차손이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큰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보면 한때 매수채권 회전 수가 111까지 올라갔다 75일까지 떨어졌고요. 우자산 회전 수도 꾸준히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서 이 두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면 영업현금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나타냈는데요. 파란 막대가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7년 이후로는 영업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매 분기마다 플러스의 영업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재무현금 흐름을 보면 IPO를 하면서 165억 정도 들어와서 부채를 갖고 있다가 4억을 한번 그 다음 해에 매입을 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4억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차입금도 또 필요하고, 근데 그 차입금으로 결국은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주 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배당도 주고, 그리고 부채도 조금씩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전체적으로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영업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최근 4분기 합으로는 396억 이 영업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는 61억 정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 335,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영업현금이 들어오고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봐서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만 잘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부분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중국의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한다면 회사의 성장성이 뒷받침된다면 이 정도 지표는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아이센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